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깔아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 여러분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느낌으로는 알고 있는데 설마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 하며 애써 무시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깔아볼 때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겉으로는 웃으며 말하는 그 속에 여러분을 낮추고 깔보는 태도가 숨어 있다는 것.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관계를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결국 그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바보지 뭐. 그렇습니다. 그 말 안에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는 후회가 담겨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보이면 상대가 나를 깔아보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한 사연을 나누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47살 이정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정숙님은 직장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참 좋은 사람으로 통합니다. 어떤 부탁이 와도 잘 거절 못하고 상대가 잘못해도 웃으며 넘기는 편입니다. 그런 정숙님에게 늘 붙어 다니는 회사 동료가 있었는데요. 이 동료는 말끝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휴, 정숙 씨는 원래 착하잖아요. 정숙 씨는 절대 화 못 내는 성격이잖아요. 이런 거 좀 도와줄 사람은 정숙 씨밖에 없지. 처음엔 칭찬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자기를 좋게 봐주는 말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늘 당연하다는 듯이 정숙 씨는 이럴 사람이니까라는 말로 넘기고 정작 정숙님이 힘들다거나 지친다는 표현을 하면 아이 뭘 그런 걸로 그래? 평소에 멘탈 갑이면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겼다는 겁니다. 정숙님은 말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은 절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거더라고요. 착하다는 말이 사실은 호구로 보는 말이었단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비슷한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성격을 이용하며 겉으로는 좋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볍게 대했던 순간, 그게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고정해두고 그 틀에 맞춰 여러분을 소비하는 태도, 이건 존중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래로 내려놓는 명백한 깔아보기의 시작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반복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 사람이 어떤 말로 여러분을 감싸든 어떤 미소를 띠며 친한 척하든 결국 반복되는 행동이 여러분을 대하는 진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칭찬처럼 보이는 성격 규정. 이것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깔아보는 사람 옆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신호는 여러분의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 신호는 아주 은근하게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여러분을 배려하는 척하면서도 정작 여러분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은근히 주변에 많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오윤희님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윤희님은 평소에도 가족과 동료 사이에서 모두의 요청을 최대한 들어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교회 지인이 어느 순간부터 윤희님의 시간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습니다. 언니, 이번 주 교회 행사 끝나고 같이 식자재 좀 사요. 윤희 언니, 나장 보러 가야 하는데 차 같이 좀 타면 안 돼요? 윤희님은 사람 좋은 미소로 늘 그래요 하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탁의 빈도와 범위가 커졌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언니, 이번에 시댁에 좀 다녀와야 하는데 애들 좀 맡아줘요. 언니는 집에 있으니까 시간 많잖아요. 그 순간 윤희님은 머리를 맞은 듯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왜 당연하게 내 시간을 나눠줘야 하지? 이 사람은 내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네. 그래서 처음으로 용기 내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날은 나도 일이 있어서 어렵겠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진짜 언니답지 않다. 언니가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윤희님은 이 말을 들으며 그제야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시간 많은 사람으로,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해버렸다는 것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는 사람,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마치 아무 데가 없이 써도 되는 것처럼 요청하고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까라봄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시간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고 거절하면 실망하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두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래도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도 친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무심코 받아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결국 균형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한쪽이 계속해서 얻기만 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경계를 새로 설정할 때입니다. 나는 내 시간을 존중하니 너도 내 시간을 존중해줘. 이 말 한마디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신호는 여러분의 말에 가볍게 반응하거나 웃어넘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상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 정도는 다 겪어.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 너답지 않게 왜 그렇게 심각해? 그냥 웃고 넘겨.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이런 말은 얼핏 들으면 충고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을 별일 아닌 것으로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김미선님은 30년 지기 친구와 이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선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어려워지고 자녀 진학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 유일하게 믿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밤마다 잠이 안 오고 남편이랑도 말 한마디 안 하게 되고 애들한테는 화만 내고 있어. 그러자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런 거로 힘들면 나 같은 사람은 벌써 죽었지. 그래도 내 남편은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잖아. 그 정도는 다들 살아. 신경 쓰지 마. 미선님은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자신의 슬픔이 친구의 몇 마디 말에 그냥 지워진 느낌. 그 순간 미선님은 자신이 위로받기 위해 말을 꺼낸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저 누군가가 그래, 힘들겠다. 내가 듣고 있어. 말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만 해줬다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친구는
자신의 힘든 경험을 들먹이며 미선님의 감정을 비교하고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깔아봄의 신호입니다. 내 문제는 별거 아냐? 나는 더 힘들었어. 그걸로 고민한다는 게 한심하다. 이런 식의 반응은 표현만 다를 뿐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감정의 깊이를 함께 나누는 데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말 잘하느냐보다 상대의 말을 어떻게 들어주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경청 속에 존중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말을 늘 농담처럼 넘기고 감정을 폄하하며 비교하고 판단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을 깔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땐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안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그건 관계를 다시 정의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깔아보는 태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현명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손해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더 무시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깔아보는 사람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경계라는 말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계는 나를 지키는 선이자 상대에게 여기까지가 당신이 다가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가령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한 직장인이 회식 자리에서 늘 자신에게 막말을 하는 상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깨를 툭 치며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그 머리로 일은 잘하냐? 주위 사람들은 웃으며 넘기고 그도 처음에는 그냥 농담이라 생각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쌓이면서 그는 점점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회사에서 말 한마디조차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계를 넘은 말이 사람을 얼마나 상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배, 그 말씀은 저에겐 좀 불편하게 들렸어요. 제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공격적이지 않지만 상대에게 내가 어떤 선을 그리고 있는지를 알리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상대가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는데도 계속 가까이 다가간다면 상대는 여러분을 편하게 이용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는 당신의 말에 전처럼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에 더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만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를 향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겐 내 삶의 무게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상대의 무례함도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동양의 고전 중 논어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군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은 곧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보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깔아볼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군자처럼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나를 깔아보던 사람에게 되려 내가 상처를 주거나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도 품위 있게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깔아보는 사람 앞에서 품위를 잃지 않고 이기는 진짜 현명한 방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를 깔아본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은 나를 얕잡아 보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화를 내고 똑같이 날카로운 말로 되받아치면 잠깐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나 역시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기되 조용히, 무너뜨리되 고요하게,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되 내 말 한마디 없이 이기는 법을 아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의 약점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깔아볼 때 그 사람도 사실은 불안하고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카렌 호니는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사람은 내면에 깊은 열등감을 안고 있다. 그 말처럼 남을 깔아보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는 순간 그는 방어적으로 나오고 상황은 더 격해집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그 사람이 스스로 민망해질 수 있도록 그 말, 그 표정, 그 태도를 아주 담담하게 받아넘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늘 사람들을 깔보며 무시하는 부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회의 자리에서 그 부장이 말합니다. 아휴, 이런 것도 못 알아들어? 이래서야 무슨 일을 하겠어? 이때 대부분은 움츠러들거나 혹은 반발하며 말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업무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말은 상대에게 정중하지만 내가 아무 말이나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단호한 침착함에 잠시 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칭찬과 인정으로 이기는 법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를 깔아보는 사람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해주는 일은 쉽지 않지요. 하지만 바로 그 칭찬이 그 사람의 가면을 벗기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말씀이 직설적이시네요. 어떤 분들은 그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솔직하신 점은 조직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속에는 당신의 말투는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무례하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강한 반격은 정중한 인정 속에 담긴 차가운 경계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하되 불필요한 감정은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내 감정을 당신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내 평화를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상대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상대가 기대한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 사람 앞에서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다면 그 어떤 싸움도 이미 여러분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여러분을 깔아볼 때조차 여러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자기 존중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직장이든 가족이든 친구 사이든 누군가가 내 말을 끊고 내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내 감정을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견디는 방식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상처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상대를 공격하는 말로 되갚아줍니다. 또 누군가는 그 상처를 안으로 삼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까?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그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의 힘, 바로 자기 존중감입니다. 자기 존중감이란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깔아봐도 나는 내 자세를 잃지 않게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신입사원인 준호는 상사로부터 종종 무시당하는 말을 듣습니다. 너는 이것도 모르니? 참 답답하다. 내가 다 챙겨야 하네. 하지만 준호는 그 말에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일정을 점검하고 배워야 할 것을 메모하며 업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회의 때 자신의 아이디어를 논리 있게 발표합니다. 그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기에 결국 그 상사도 더 이상 준호를 쉽게 얕잡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준호가 했던 건 단 하나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에서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경계를 넘는 무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도 감정적인 폭발이 아닌 내면의 힘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태도로, 소리침이 아닌 눈빛으로, 불같은 분노가 아닌 물처럼 깊은 자존감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진짜 품위 있는 반응이 됩니다. 심리학자 나단 브랜드는 자기 존중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존중감은 세상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나는 나를 존중한다는 결단이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깔아보이는 순간이 온다 해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깔아보지만 않는다면 그 상황은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내면의 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과 마무리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상대가 나를 깔아볼 때 그걸 알아채는 3가지 신호에 대해 들으셨고 그 신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자기 존중감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입니다. 첫째, 감정을 단단히 다스리셔야 합니다. 무시당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감정이 요동칩니다. 가슴이 벌렁이고 심장이 뛰고 입술이 바짝 마르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숨을 고르는 일입니다. 숨을 고르고 머릿속으로 외쳐보세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깔아보이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건 상대의 인격이고 나는 나의 품위를 지킬 것이다. 이 마음을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누가 나를 얕잡아 봐도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둘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다가가 내 전부를 내어주고 감정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를 깔아보는 사람일수록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불쾌했던 말, 서운한 행동, 기억 속에 계속 남겨두지 마시고 필요하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용기도 가장 고귀한 자기 보호입니다. 셋째, 작은 승리를 쌓아가세요. 여러분이 오늘 나를 무시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면 그건 큰 승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 거 아닙니다. 조용히 나를 다스린 것이 진짜 이긴 겁니다. 그런 작은 승리들이 자존감을 키우고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농담 삼아 깔아보는 말을 했을 때 웃으며 넘기되 그 뒤로는 그 동료에게 내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실력과 가치로 여러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설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그게 결국 진짜 대접을 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중국 고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이 나를 깎아내려도 나는 나를 높인다. 남이 나를 외면해도 나는 나에게 손을 내민다.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첫째, 상대가 여러분을 깔아보는 신호는 언제나 말투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 둘째,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 셋째,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결국 나를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일상 속 관계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그 사람도 날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걸까? 생각난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다시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이 채널의 작은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 깊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 곁에 서서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여러분을 지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